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집에 빈집털이범이 들었어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범인을 보고 오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이영수 씨, 올해 58세입니다. 영수 씨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해요.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 28세예요. 준호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했어요. 그 후로 집에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영수 씨는 준호에게 계속 말했어요. 준호야, 취직 좀 해라. 아버지가 언제까지 너 먹여 살릴 수는 없어.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 지금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백수였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영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 내가 30살이 넘었어. 이렇게 살 거야? 준호는 반항했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요즘 취직이 얼마나 힘든데요? 두 사람은 자주 싸웠습니다. 싸울 때마다 소리가 컸어요. 어느 날 영수 씨가 결정했습니다. 준호야, 너 이제 독립해. 아버지가 전세금 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 준호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저를 쫓아내시겠다고요? 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야. 독립시키는 거야. 내가 혼자 살아봐야 정신 차릴 거야. 준호는 화를 냈어요. 싫어요. 안 나갈 거예요. 하지만 영수 씨는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준호는 집을 나갔어요. 영수 씨가 마련해준 원룸으로요. 준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나를 버리다니. 차가운 사람이야. 그 후로 2년 동안 준호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었습니다. 영수 씨는 외로웠어요.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 씨는 출장을 갔어요. 3일간 부산에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네. 내가 문을 안 잠갔나?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다 열려 있고 물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금고도 열려 있었습니다. 빈집털이다. 영수 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했어요. 지문을 채취하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CCTV에 범인이 찍혔어요.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 후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피해자분 범인을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영수 씨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범인을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안내했어요. 조사실로 오세요. 범인이 거기 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 씨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범인은 준호였습니다. 자기 아들이었어요.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영수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자백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고요. 영수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 집에 도둑질을 하다니. 준호야,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말하지. 왜 이런 짓을 했어? 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준호는 털어놨습니다. 집에서 나간 후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고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내기 힘들었대요. 빚도 졌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준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출장 간 거 알고 있었어요. SNS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쓰시는 거 봤거든요. 금고에서 1,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죄송합니다. 영수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몰랐던 겁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너를 독립시킨다고 내쫓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영수 씨는 경찰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취하겠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하지만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영수 씨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 아들을 봐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 책임이에요. 결국 검사가 참작해줬습니다. 준호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수 씨는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준호야, 이제 집으로 가자. 아버지랑 같이 살자. 준호는 울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도둑질한 놈이에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영수 씨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준호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해. 너를 너무 밀어붙였어. 독립하라고 강요했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준호도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30살 가까이 먹고도 백수로 살았어요. 아버지 속만 썩였어요. 그리고 힘들 때 아버지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대신 도둑질을 하다니. 저는 정말 최악이에요. 영수 씨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도와줄게. 빚부터 갚자. 그리고 천천히 취직 준비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후로 준호는 변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요. 처음엔 심부름만 했습니다. 택배 붙이고 사무실 청소하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천천히 배우겠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마. 6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는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계도 배우고 영업도 배우고. 1년이 지났을 때 준호는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월급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호는 아버지한테 봉투를 줬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뭐니? 제가 훔쳐간 1,000만 원이요. 이제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10개월이면 다 갚아요. 영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안 받아도 돼. 하지만 준호는 우겼어요. 아니에요. 제가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영수 씨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았어요. 준호야, 고맙다. 정말 많이 컸구나. 10개월 후 준호는 1,0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준호 결혼할 때 주려고요. 지금 준호는 회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영업팀장이 됐어요. 실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착한 여자였습니다. 준호는 여자친구한테 과거를 다 이야기했어요. 나 사실 도둑질한 적 있어. 그것도 우리 아버지 집에. 여자친구는 놀랐지만 이해해줬어요. 과거는 과거잖아.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호는 여자친구가 고마웠습니다. 내년에 두 사람은 결혼한다고 합니다. 영수 씨는 정말 기뻐요. 준호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아줘서 아버지가 행복해. 준호는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아버지였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예요. 영수 씨는 웃어요. 넌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준호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영수 씨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준호도 변했어요. 아버지의 용서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가족이란 이런 겁니다. 서로 실수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실수한 사람 있나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준호처럼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준호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열게 됐거든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도둑이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준호도 말합니다. 그때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섰어요. 아버지 덕분에요. 만약 아버지가 절 버렸다면 저는 정말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두 사람은 지금 행복합니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여행도 다녀요. 준호야,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좋아요, 아버지. 같이 가요.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화해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